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슈퍼기미 아니면 레슨몬 대표 배진난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네. 책도 쓰셨던데 네. 좀 많이 팔리셨습니까? 뭐 적당히 무릎 팔린 것 같더라고요. 네. 각도기님을 통해서 원래 책은 웬만하면 제가 내돈내산을 하는데 먼저 주셔갖고 아,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책도 잘 보고 다 좋은데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참, 너무 빠져가지고 저도 뭐 이 참담함을 뭐 특히 투자자들한테는 참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여쭤. 슈퍼게임이 뭐 이러면 네. 주식 투자 잘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락은 막 피해가고 네. 상승의 열매는 다 따먹고 과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주식을 싹 다 비우고 싶은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 저도 뭐 이렇게 이 예상은 해도 예. 이렇게 뭐 금리 인상기고 예상을 하고 저도 뭐 예를 들면 뭐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2021년도에 내가 주식을 못 비우면 나도 좀 떠들말기라네. 무조건 주식 사라 그러면 알게 달라. 이렇게 여러 번을 얘기한 적 있어요. 네. 근데도 또 이게 또 한 번 더 사람이 또 더 갈 것 같고 이런 게 나도 욕심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적이고 저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뭐 안도도 되고 이러는데 근데 진짜 이번 하락은 진짜 폭도 날카롭고 또 사람들이 한 2600선이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젠 2400이 과연 지지선일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는데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뛰어나시게 잘 하시니까 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솔직히 지수나 이런 것들은 내가 예측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600 정도의 2600 정도의 얇은 지지 라인이 있었고 얇았었나요? 네, 좀 얇았고 2400 전후로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데 네. 물려있던 그 전에 고점 구간들이 다 옛날 고점 예. 구간들이고 네. 지금에는 지지가 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수급이 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외국인들, 뭐 기관들,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뭐 60몇 조를 뭐 1년 동안 계속 팔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60몇 조를 팔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샀겠어요? 그 개인들이 다 샀는데. 제 피 같은 돈으로 제가 바쳐놨는데 지금 피가 지금 퍼렇게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 뭐 특히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은 뭐 힘들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2,400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건데 혹시 최악이라고 해서 더 나빠진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2,200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네. 이제 받는 타임은 왔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지를 매일 쓰거든요. 네. 플랫폼에 또 내가 새로 만든 플랫폼에 올려놓긴 했는데 거기 보면 지표가 다 빨간색이 떠요.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 내가 매일 일지를 쓰다 보면은 그 일지에 다 빨간색이 뜨면 상승으로 전환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뭐 공부해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안 하다가 요즘 또 시장이 워낙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레포트로 좀 읽어보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상경 컨센서스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가면 웬만한 리포트는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다가 막 검색하기도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인터넷도 뒤지고 이러다 보니까 블릿이라고 이걸 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도 잘 돼 있고 막 이런데 낯익은 얼굴이 메인 화면에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니까 배 대표님께서 참 저한테는 좋았었는데 레포트 읽기도 좋고 참 돈 안 되는 일을 이 주식도 떨어지는데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최근에 만드신 사이트이신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몇 년, 한 1년 고생해서 일반인들이 리딩방 이런 피해도 당하고 또 뭐 리포트를 좀 더 좋은 리포트를 제공할 수 없을까. 또 뭐 기관들이 커버 못하는 리포트를 중소형주들 리포트를 커버
해줄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리포터들도 물론 있고 네, 예. 뭐 그런 것도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개인들이 매수 매도의 관점 아니면 리포터적인 더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희 연구원들을 이렇게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도 들어가 봤는데 원래는 언제까지는 이제 그거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6월 20일 날 공지 떴는 거 보고 7월 말일까지는 이렇게 그냥 오픈 편하게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의 웬간한 거는 거의 무료로 네, 제공될 거예요. 계속 뭐. 이 사이트 주소가 좀 특이해갖고 보통 .com 이렇게 끝났는데 아유 이렇게 끝나서 이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아마 그 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뭐 거기에 있는 레포트에 있는 종목을 사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맞습니다. 전혀 아니고 한번 보시고 거기에 그리고 그 이렇게 잘생기신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일지에 보면 이제 시장의 현황들이 다 나와요. 우리 매매 일지.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하고 매일매일 쓰는 일지가 있어요. 저만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지잖아요. 매매 일지. 특히 대형주들 또 내가 관심 종목에 대한 것들을 오늘의 일지를 보면 특히 이제 대형주 어떻게 오늘의 뭐가 어떻게 해서 뭐 좋았고 M&A 뭐 셀루메드 뭐 상한가 뭐 때문에 뭐 신한 득택, 빅테크, 스마트 글래스, 슈퍼소식 뭐 이런 이제 뭐 등국 발음에 뭐가 좋았고 반도체 침체, 2차전지 중립 소프트웨어 침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일지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과열권 이탈 분할 매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3번이 뜨면은 이제 분할 매수 강력 매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침체권 분할 매수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주봉, 일봉상에서 다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하나가 벗어났네요. 3점으로 강력 매수 구간으로. 이게 예를 들면 333이 뜬다면은 강력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출 한번 땡겨갖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지표들이 3위 구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뭐 이런 등등, JB도 그렇고, 뭐 등등 이제 이게 대형주들만 주로 이렇게 모아놓고 시총 상위주,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보는 올린 리포트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때기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판때기라고 그러는데 이 판때기가 빨갛게 뜰 때는 이제 거의 매수 구간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거의 전 종목들이 빨갛게 뜰 때가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집중. 흥분도 되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빨간 거 그럴 때 우리가 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장에서는 빨갛게 이게 황소가 이제 가는 적이 우리가 불릿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불리자는 뜻도 있고 불릿 그다음에 황소로가 이렇게 VULL 그불 말하시는 상승장이 보통 불장, 배어장 뭐 이러잖아요. 하락장은 그래서 불장을 이게 그 불장이 주로 이제 빨간색이 이제 주로 떠야 불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강력하게 매수 시점을 뜨는 거를 이제 색깔도 좀 더 진하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턴으로 돌아가는 구간인데 점차적으로 나오는 거 봐서 당분간은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좀 길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파란색 구간은 나올 거예요. 그 파란색 구간으로 나올 때까지는 또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매 일지를 통해서 또 이제 상승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슈퍼개미가 어떻게 매매 일지를 쓰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뭐 이렇게 그분들이 나오셔갖고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불릿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배진환 대표께서 슈퍼개미 배진환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에 그냥 매일 가서 쓰시는 데는 만드시는 데는 오래 걸리셨기 때문에 저희 보는 거야 뭐 한 1, 2분만 하면 금방 보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뭐 종목 내가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리는 보고서들은 탐방도 갔다 오고 뭐 리포트도 올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뭐 지지와 저항, 매매수와 매도 관점에서도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보다 뭐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요즘 그
힘드시고 다 공부고 뭐고 공부해도니까 뭐 이상한 종목도 떨어지고 좋은 종목도 떨어지고 나쁜 종목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에이 공부가 무슨 의미야라고 하지만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좋은 결과로 분명히 다가올 거니까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를 이제 또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미국에 금리 계속 오르고 네. 그리고 뭐 원화가 막 약세고 이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더 이상 이 한국장에 옛날에는 뭐 국장 왜 하냐 미장 가야 된다 그러지만 미장도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회복이 된다 그러면 한국장보다는 미국장이 더 좋지 않을까? 한국장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버렸는데 심하게 표현해서 네네네. 뭐 한 2% 정도 비중 5년 안에 축소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예, 또 맞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것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가 보다 해서 투매도 나오고 이런 네. 상황인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는 시점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면서 네네 맞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예.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미국만 좀 좋아지다가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기 상황은 또 안 좋아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는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금리가 또 계속 이렇게 막연하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또 물가는 하락할 거고 또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또 그 금리를 계속 올리다 그럼 또 금리를 낮추겠죠. 금리를 낮추겠죠. 그래서 올린 금리를 또 그냥 냅두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극도로 치달으면 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 이거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금리 인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유, 나쁘지. 저야 뭐 가르쳐 주신다 그러시면 땡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루 1분 공부에서도 올려놨어요. 예. 지수와 금리 상관관계. 이제 지금의 장이 2000년도 IT 버블 때랑 2000년도 IT 버블 때가 3차 산업혁명 때예요. 예, 3차 산업혁명이라는 IT 이자 닷컴 시대가 생기면서 네, 주가가 버블이 막 엄청나게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른 동안 코스피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장이 작년으로 따질 때 2000년도 IT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보죠. 근데 그게 나스닥하고 물론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버블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그거 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코스닥이랑 나스닥 같은 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오르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차트는 지금 내가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좀 다르지만 그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지 않았나.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더 많이 올리고 이제 물론 그 나스닥도 많이 올랐지만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몰린 시장이 조금 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다. 시장에 더 몰려 어마어마하게 돈이 버블이 일어났다. 네. 그것들이 꺼져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그것들은 뭐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꺼져갈 걸로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도 죽었는데 이제 완전 밟히겠네요. 그쪽 시장은. 그렇죠. 반등은 줄 수는 있으나 뭐 더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버블이 났다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버블이 났죠. 예. 이 2000년도 IT 버블이에요. 그리고 주가를 하락하는 데서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보시죠.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따져보면은 요쯤 온 것 같아요. 하락 캔들로 따져보면은. 그럼 어쨌든 그 뭐 지금 시점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시점은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 뭐 또 올라가는 와중 중에서도 여기 한번 양봉이 큰 거 하나 예. 나오긴 해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한번 너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반등 주는 타이밍은 오겠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 정도만 올라오면 뭐 고양이가 살아서 뛰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뛰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뛰었다가 또 이런 과정 중에는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금리를 결국은 또 이게 시장이라는 게 계속 꺼져버리면 금리를 또 금리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경기가 계속 꺼져버리면 금리를 계속 하락을 하겠죠. 금리도 다 인하를 하겠죠. 이제 또 시장이라는 게 계속 꺼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금리가 주체되고 물가도 지금 이제 안 쓰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도 유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반도체도 떨어지고 유가도 또 오늘도 7% 떨어졌어요. 뭐 어젠가 7% 떨어지고 그러면은
최근에 나도 오늘 또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더라고 오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내가 저번 주말에 갔다 오는데 주말인데 차가 안 막혀요. 이게 그러면 또 유가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좀 못 쓰는 거거든요. 작용 반작용이 네, 분명히 분명히 있는 있겠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침체되고 이러면 금리 또 낮추겠죠. 이걸 뭐 영원하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안 좋아지면 이제 그런 방작용은 금리를 또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인하를 하면서 또 주가는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또 금리는 또 올라가는 거죠. 또 올리고 또 금리는 또 이렇게 또 주가 올라가니까 또 물가도 올라갔을 것이고 금리는 또 떨어지고 이런 작용 반작용을 하면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계속 또 떨어지고 이게 몇 년이냐 이 과정이 2023, 4년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3, 4년은 걸리고 또 다시 금리가 이렇게 또 오히려 그때는 떨어지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또 이걸 과거로 데이터로 보면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주가적인 면에서는 크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정점에 와 있지 않나. 주가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코스피나 나스닥 지금 내가 봤을 때 다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나 나스닥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질 수는 네.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코스피나 다우나 S&P나 이런 게 비교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걸 연봉으로 보면 네. 연봉으로 보면 사실 캔들상에서 연봉 하나씩은 다 나와요. 연봉으로 보면 한데 근데 다우로 보면 한 3년 연봉이 짧게 하락을 하고 네. 결국은 지수는 우상향이다. 지수는 우상향이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짧은 과정 우리가 주식을 1년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싼 구간에 진입한 거는 분명하다. 지금 PBR이 뭐 0.9배 9배. 뭐 이 정도에 돌아왔으니까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돈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이제 어떻게 자금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지금 이 상황에 대출 내서 할 수는 없고 네. 보통 이제 뭐 리밸런싱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다 깨졌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에 대해 갖고 이제 네. 좀 이제 덜 깨진 거 팔아갖고 앞으로 오를 거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쪽이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은지 배 대표님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험치로서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뭐가 이익을 많이 낳고 매출액이 뭐 있는 뭐가 낳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주식은 또 보면은 생각보다 빠지진 않아요. 빠지지 않고 이 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가기는 궁극적으로 가긴 갈 건데 이제 제가 오랜 경험에서 그러나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면 나는 오늘 하락장에서 반대의미가 꽤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그 집계는 못 해봤는데 계속 300억씩 반대의미들이 계속 나오다 하루에 오늘 내가 생각하는 1,000억은 나온 것 같아. 예를 근데 생각보다 나도 방송에서 떠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일 반대의미 나오니까 사라 했는데 아침에 하한가 종목이 한 20, 30개 나오더라고. 한 40분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막 여기저기서 종목을 보고 어느 게 괜찮을까 많이 빠진 거 막 보고 주문을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옛날에 이게 학습 효과인지 모르겠고 내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 마이너스 3, 4%에 체결된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거의 보합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문을 넣은 거지. 네. 보합 정도 가격. 왜냐하면 그렇다고 비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주문했는데 하한가 30% 종목이 물론 뭐 많이 거의 급락하는 종목 제외.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뭐 거의 그다음에 뭐 무상증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고 뭐 그런 유전자 때렸다가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고 이런 종목을 내일 무상증자 물린 확 풀리는 종목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는데 지금 좀 안정된 회사를 샀을 때 마이너스 3%밖에 체결이 안 되더라고. 마이너스 뭐 상한가 같은 종목들 그 반대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높게 팔린 거지. 그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한가에 다 팔렸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해졌다 보니까 그 반대 매매가 많이 안 나온 이유는 뭐 어디서 돈을 땡겨갖고 밀어 넣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이런 공복면에서 더 안 사고 거의 한가에 돼서 체결이 다 되고 그다음에 샀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좀
몰라 내가 또 나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강의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호가들이 왜냐하면 뭐 하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대형주는 아니거든. 네. 중소형주들이니까 뭐 몇만 주, 5만 주, 10만 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내가 뭐 만 주씩 15명이서 사버리면은 거의 보합으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효과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싸게 못 샀어요. 그럼 예전에는 제야의 고수 몇 명만 알던 게 네. 이제 고수들의 제자들도 알게 네, 되고 네. 제자의 가족들도 알게 예, 되고 예, 예. 이러니까 점점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내 먹을 게 없어졌어요. 뭐 안전마진 쓴 작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이름이 뭐 세크라멘트인가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이 책은 뭐 이렇게 내 노하우다 쭉 했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절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배 대표님의 유튜브 그 방송을 지금 다 내려야 돼. 맞아요. 저 뭐 유튜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주말에도 얘기하고 반대면에 나오면 너 살아. 어제도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걸 보고 제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덜 떨어졌던 종목들 지금 네,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떨어졌던 종목이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한 3%에 샀던 종목이 10여 프로 플러스 돼서 끝난 종목이 있어요. 예. 플러스 어제 또 많이 하락했고 네. 오늘도 그래서 어제도 많이 하락했고 오늘도 많이 이제 하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올라갔으니까 사실 오늘 하루에 막 팔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으로 대응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덤인 거 구간이니까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바로 하루에 뭐 10여 프로 수익이 나버려. 다 가져가지는 않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다 마이너스 상황에서 데드캣 바운스 네. 고양이가 이렇게 조금 튀어 오를 때 일부라도 손해를 조금 이렇게 너무 크게 말고 이제 좀 팔았다가 네.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걸 생각하기는 너무 아, 어려우시죠. 시장에서 그걸 대응하고 하는 거는 나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냥 회사의 성장과 가치를 보고 이게 뭐 금리가 공포와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나는 배당 있고 회사 성장률 좋고 매출액 좋고 이건 회사가 커나가는 게 분명한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투자를 못해요. 이런 나한테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싸게 살 때 사 모아야 된다. 너무 숲을 보고 지나갈 때 그럴 때는 지났다. 숲을 보고 투자하러 갈 때는 우리가 꺼져가는 타이밍에서 벌써 빠져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3천 뭐 전후로 단지 그거는 타이밍은 놓친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봤다는 거는 내가 봐선 조금 늦었다. 이미 그거는 늦었다. 늦은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돈 현금이 있거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괜찮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 사서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에서 좀 누리고 다시 한번 지켜보는 구간이 아니나. 그리고 회사가 또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 싼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조지표상에서 네. 아까 빨간색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초병을 들어가요. 보초병이라는 게 척구병도 들어갔다가 보초병 들어갔다가 뭐 이 구간에 보초병 들어갔다가 다시 벗어나는 구간에 본진을 투입해요. 본진을 투입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만약 100이라는 게 있으면 보초병은 한 10% 투입하는 거. 10%. 10%. 그러면 본진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시나요? 나눠서 들어가죠.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제 본진은 그 다음에 한 40-50% 들어가는 거죠. 40%.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고 뭐 또 하다가 그냥 안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다는 듯이 좀 떨어지거나 올라갔거나 하면 조금 줄였다가 오히려 또 다시 들어오면 더 사기도 하고 그건 이제 좀 고차원적이긴 한데 그래서 물량을 자꾸 늘려가는 구간이에요. 진짜 뭐 이런 일이 이런 잘 안 생겨 보초병을 넣었는데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얘는 이제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또 계속 지켜보고 또 오히려 날아갈 때 더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포차병이 넣었다가 오히려 날아갈 때가 매수 구간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이제 오히려 안전하게 투자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이 원래 떨어지는 거에는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추락할 때 계속 물타기 하는 거는 2600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래서 계속 있는 현금을 제가 다 넣었더니 2400이 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가 반전이 아직까지 2600 구간이 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지고 있는 구간이었지. 우리 배 대표님이 조금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했으면 제가 기다렸을 텐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안타까우신 그렇죠. 상황일 텐데 그러면 그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한번 대응을 하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갖고 오히려 꿋꿋이 참고 견뎌내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뭐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이제 안 좋은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집중을 하고 내가 지금 떨어졌는데 내가 주가 많이 하락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이 회사가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기업은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를 옛날부터 액분하기 전부터 들고 있었고 지금까지 들고 있고 지금도 확신이 있는데 수익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나는 확신이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아직 반도체는 이제 당분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확신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쓴 레포트를 믿어야 되나요? 대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리포트 사실 따져보면은 뭐 9만 전자 됐을 때 네. 오히려 상향 리포트 더 많이 나왔죠. 예. 지금은 안 좋은 리포트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 참고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야 되죠. 왜 이 회사에 대한 확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독과점적인 기업인가, 매출의 성장이 나올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일시적으로 뭐 반도체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단가는 하락할 수 있지만 이게 공급망은 나는 뭐 2024년도까지 예를 들면 괜찮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자제품 그러고 이 회사가 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매출액 성장률이 있느냐. 근데 지금 64조 예상을 했던 게 61조 한다고 지금 매출액 줄었다고 지금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이 회사 그거는 나는 후보 당연히 조금 줄을 수 있죠. 60조만 해도 작년보다 늘은 거고 이익이 엄청나게 늘은 거고.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대단한 회사죠. 60조가 뭐 60AM도 아니고 맞죠? 그렇죠. 뭐 PER 뭐 PBR로 따져보면 지금 엄청나게 싼 구간인 거죠. 그런 걸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가 성장성이 좋고 피업 가치 좋고 이런 기업들은 널려 있다. 널려 있다. 아 널려 있습니까? 네, 널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골라내서 확신이 있잖아. 그러면 시장은 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땡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이 회사 내가 대주주가 돼서 인수할 수 있을까? 그런 스케일이 다르시다 맞죠? 아니 근데 그 마인드를 똑같이 가지면 못해. 나는 이 회사를 난 주주가 돼서 난 이 회사를 언젠가는 사들여 가지고 내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하고 싶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 회사 인수할 정도로 자신 있으세요?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돈이 돈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계속 사서 인수할 수만 있다면 회사는 내 회사를 가지고 싶다. 내 회사이고 싶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회사야. 돈만 있으면 가지고 싶은 회사야. 이런 마음들을 한 번도 가지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한 작은 20-30%, 한 2배 정도 되면 잘 먹었다 그러고 팔고 나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회사에 보통 들어가죠. 네. 개인적인 생각이는 그냥 이 회사를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도 떨어지면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돈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현금이 보유를 그래서 이런 장에 현금이 비중이 적정 비중이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또 종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 지금 당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 같은 경우 그거 팔아서 사는 거죠. 그러면 보통 현금 비중은 얼마 정도 평소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평균 20%. 평균 20%.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장이 조금 하락할 것 같다라고 그러면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편이시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한 30%. 30%. 크게 많이 막 그렇죠. 뭐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막 더 많이 늘리고 더 하고 싶고 뭐 이런데 그 생각보다 그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랑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나도 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자산으로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상장 막뭐 이런 데로 다 막 이렇게 많이 빼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뭐 다른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코인은 처음부터 투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네, 코인은 처음부터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이 없다.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뭐 나름대로는 이제 나도 공부를 했죠. 뭐 예. 그래서 뭐 또 주변에서 권유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했었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뭐 세미나도 뭐 이렇게 가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이익을 날 수도 없는 거고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투자를 해왔는 사람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회피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면 하나의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피적인 수단으로,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적인 규제 뭐 이런 그 회피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솔직히 비트코인으로 좀 투자를 했는 게 뭐 옳지 않았나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때문에 사실 더 올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풀리는 바람에 이런 버블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히 IT 버블처럼 또 뭐 옛날 네덜란드 튤립 버블처럼 나는 그런 버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실체는 결국 나스닥의 차트처럼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냥 가상의 현실만으로 올라간 거죠. 실제적인 하나도 없는 상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돈의 힘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되면서 공포가 생기기도 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추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그 시장은 데드캣 바운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 시장은 나오면 올랐다가 탁 튀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시장이고 이익이 나고 배당도 있고 기업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낳는 그런 기업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요거는 싸게 모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보통 IT 버블 때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두 개가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버블이 그 두 개의 큰 회사를 만들어냈듯이 코인 시장에서도 다 죽고 막 엉망진창이 다 되고 나면 결국은 한두 개가 살아남아서 큰 그렇겠죠. 빛을 보지 않겠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자산 회피 뭐 이런 게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쟁이 나고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돈은 애들 뭐 폭락을 하고 같이 뭐 루브라 뭐 하여튼 뭐 가치가 폭락을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네.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상자산에 넣어놨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회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수단적인 면에서는 각 나라에서는 CBDC를 뭐 발행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수요로는 피하기 위한 자금의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한두 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 투자 이런 건 하십니까, 회 대표님? 금은 저는 투자를 안 하는데 금 선물 ETF는 뭐 자기 현금 비중에 뭐 5%에서 10% 정도는 나이에 따라서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는 이제 뭐 실물을 옛날에는 금고에 좀 넣어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넣어놓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는 그냥 달러 조금 현금 조금 이 정도로. 그러면 배도팀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옛날에 이제 그때 투자 좀 할 걸. 내 친구는 주식 해갖고 뭐 해갖고 코인에서 돈 벌었는데 근데 지금 막 다 떨어져갖고 손해 나서 이제 인상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안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발악하면서 투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저축하고 이게 마음도 편하게 제일 좋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또 계시거든요. 네네. 금리도 조금 더 오르고 그런 분에게는 그래도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너는 성향이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넌 계속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야라고 말씀을 보통 해주시나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뭐 이게 사람의 성향인데 그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이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들이 위기 때 투자를 하라 그러면 더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참다가 이제 버블
때 오히려 과일 국면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권하다 결국은 괜히 나중에 뒤늦게 돌아가지고 나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라는 게 나는 예를 들면 2,000원에서 이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10,000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권유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쩌면 사서 네가 옛날에 2,000원 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10,000원에 사서 계속 이제 그때 돼서 AS를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내가 공부하지 않고 누구에게 정보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까지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예. 만약에 이 종목을 추천한다면 옛날에 내가 보통 원래 저는 100% 먹는 사람인데 만약 추천하면 그냥 20% 먹고 팔아.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거의 요즘 안 하는데 네. 한다면은 요즘도 뭐 오늘도 누군가 정말 힘든데 자기 이제 출산했다고 막 이제 출산 선물로 내가 꼭 답을 보내줄까 뭘 보내줄까 하니까 종목이나 종목 추천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오늘 그러면 하루 기다려 오늘 반대명이 나오니까 하루 기다려 해가지고 최근에 뭐 또 종목을 추천했는데 한 1년여 만에 올랐어. 1년여 만에 올라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오늘 알려줬지. 오늘 알려줬는데 이거 그냥 하락하는데 멘붕으로 묶고 팔아라 그랬는지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10% 그래서 자동 매매 그런 10% 가격을 알려주고 팔아라 그랬어. 오늘 팔렸더라고. 10% 팔렸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도 확실히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자기가 돈을 빨리 써야 되고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래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원망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많죠. 근데 완망이라기보다 이제 우리한테 뭐 원망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 나를 중장기 투자자고 예. 또 회사라는 게 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걸 다 이제 아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얘기할 때보다는 또 위에서 사서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 만약에 이 회사 괜찮은 회사야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오르는 거야. 그래. 그때 샀으면 이게 왜냐면 옛날 가격 안 샀지만 그 가격이 눈에 들어오니까 얘가 조금 더 떨어지면 그 가격이 오면 내가 한번 사봐야 되겠다는데 걔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사야지라고 해서 사면 이제 거기가 이제 꼭지고. 그래서 종목 추천은 정말 어렵고 이게 아까 블리스랑 리포트를 보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블리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계속 보면 이런 쪽의 섹터나 이런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큰 그림은 분명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오직 종목 한 종목만 얘기해주면 내가 진짜 평생 싸부로 모실 수 있는데 배싸부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 좀 잘못된 거는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또 종목에 대해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확신이 있어야지. 아까 나는 인수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확실히 이 사람한테 얘기 듣고 산 사람하고 버티내는 힘이 틀린 거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돈 떨어지면 돈도 없나 땡큐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인데 뭐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팔아야 돼 뭐 불안한 거죠.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금리는 이상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러고 뭐지 끝이 없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도 막 땡큐하고 사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슈퍼겜이라고 하면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고 피해갔다가 이제 너무 좋은 회사들이 보이니까 왕창 투자해서 또 확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도 저희가 비슷하게 아까도 생각은 했는데 그럼 욕심이 더 있어갖고 이렇게 더 오래 남아있다가 왜냐하면 저희한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그렇죠. 돈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단위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하락이 되면 그러면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한다 해도 기분이 별로 좋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농담이 아니고 뭔가 이게 뭐 지우개가 있는지 형광판의 숫자로밖에 안 보이고
뭐 하락을 해도 이게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하도 많이 시장을 겪어봐서 그런지 계좌는 분명히 뭐 올 초 대비 많이 하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계좌라는 게. 그런데도 이게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고 뭐 더.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500만 원 갖고 처음 주식을 했을 때는 정말 큰 돈이어서 몇 10만 원 단위로 변할 때만 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어느 시점이 돼 있으셨을 때부터 그게 그냥 전광판의 숫자처럼 그렇게 보이셨나요? 어느 시점이 됐냐 하면 2000년도 IT 버블 때 그러고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다음 계속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IT 버블이 끝나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때는 그 남대로 나 2000년도에는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벌었는데 그때부터 종목이 다 이제 물려가지고 있었는 거죠. 몇 년을 물렸었냐면 한 그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07년도까지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6년 7년도. 근데 그게 한 6년 7년 동안 한 번에 다 회복을 했어요. 한 10배 올라버리니까 그럼 그동안 계속 사모은 거죠. 근데 그때 내가 그 대신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집중. 내가 하는 일에.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장세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업에 아니면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사람들은 배당을 나오니까 배당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접어두면 되는 거예요. 접어두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아니면 모니터를 끈다든지. 뭐 시장은 언젠가 돌아간다는. 모니터 꺼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모니터만 끄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뭐 안 보는 거에 그냥 하루 보고 그냥 치우면 내일 올라가겠지. 아니면 내가 더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뭐 월급 받는 사람이나 다른 뭐 계속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그냥 땡큐일 수도 있는 거죠. 배 대표님은 굉장히 많은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는 걸로 제 책을 통해서는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셨잖아요. 네네. 주식 머리 아프니까 야 그냥 저축 금리 몇 프로 정도만 되면 나 주식 이런 거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금리가 몇 프로 정도만 되면 나는 주식 투자 안 하겠다라는 그런 금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여지까지 가진 이렇게 평균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대부분 다 주식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수익률을 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뭐 100%, 뭐 50% 이상. 뭐 30%는 껌이고. 그렇죠. 나는 이제 예를 들어 15%면은만 매년 수익을 내준다면 확정적으로 그냥 다 맡길 수 있어. 내가 신경 안 쓰고 다 맡길 수 있어. 지금까지는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신에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자산에서 15%만 매년 내줄 수 있다면 그냥 다 맡겨. 평균. 근데 대부분 사람이 더 사기를 당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20% 이상의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하거나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다. 확정적 수익으로 15% 정도 되면 투자는 이제 투자 세계에서는 투자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그래도 괜찮아 꾸준하게 낼 수만 있다면 엄청. 그러면 뭐 조금 그러면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 마지막에 올해 연말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3%는 되겠죠. 근데 그럼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이 이번에 더 1.0% 했더라면 더 많이 오히려 주가가 더 안정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픽스텝으로 가다가 그게 또 하면은 물가가 잡히겠죠. 또 잡히면 조금씩 낮아지겠죠. 0.5%는 빅 스텝, 0.75는 자이언트 스텝, 그럼 1%는 빅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뭐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용어도 진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0.75나 1%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겠죠. 그럴까요? 과하게 올라갈 것 같아도 또 이게 지금도 유가도 떨어지고 이제 전쟁이 제일 관건인 거죠. 전쟁이 관건인 거고. 근데 뭐 다른 원자재 값들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럼 또 뭐 경기 침체되고 오히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금리도 당연히 또 금리도 당연히 또 이제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겠죠. 지금은 이제 과하게 오른 거에 대한 강하게 한번 준 거고 다음 달에 만약에 한 번 더 강하게 준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처박지 않을까? 기대 심리가 확 꺾이고 막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무튼 주식 시장을 생각하면 걱정밖에 안 되는데 또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뭐 또 이렇게 되면 또 저런 현상들이 그렇죠. 생기겠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너무 아까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금리 내리잖아요.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또 언제가 내려가지 않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체가 되고 거기 구간이 뭐 3%냐 4%냐 뭐 그거는 이제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구간이 과하게 치달으면 또 이게가 결국 인하 구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인하 구간이 오면 반등이 또 나오지. 대표님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나는 10억만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20억만 있으면 나는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배 대표님은 얼마 정도의 재산이 현금으로 있으니까 대출 없이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저는 1억 정도 있을 때가 제일 아 진짜요? 옛날에 1억 있을 때 진짜 1억 있을 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쓸 거 다 쓰고 1억 있을 때 솔직히 그 당시에 그때랑 또 지금이랑 틀릴 수 있는데 2000년도 이제 전후로 1억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랑 또 물가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뭐 일단 가치로 그냥 느낌상으로 10억 정도. 근데 지금 1억과 그때 10억이라 월급쟁이의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월급쟁이가 10억 모으기는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월급 받아서는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1억이 생기고 나서 내가 근데 그 주식 불어나는 거랑 또 쓰는 거랑 그때 찾아서 계속 주식 불어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1억이 생기면서부터 그걸로 주식으로서 계속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1억만 먼저 모아라. 그 대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이렇게 월급이든 나올 수 있는 그것만 되면은 이거는 복리로 불어나면 10억, 100억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억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라. 악착같이 모으고 나면 이거는 복리로 해서 투자만 잘하게 되면 아까 망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복리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10억이 되고 이게 스노우볼 효과를 해서 10억이 한 번 되고 나면 그게 또 한 바퀴만 더 구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1억에서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번 좀 시간을 좋은 회사를 잘 선택해 두면 이게 한 회사가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번 크게 한번 점프를 해요. 회사 좋은 회사는. 그 참고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뭐 따블이 될 수도 있고 뭐 5배, 10배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게 결국 복리 효과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뒤에서 나오는 그러면 월급 받아서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환점이 1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을 때랑 10억이 있을 때랑의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게 대해서 큰 만족도는 뭐 똑같았던 것 같아요. 1억이나 10억이나. 대표님 하루에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옛날에 또 신문을 봤는데 강남의 그 건물주의 생활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뭐 골프 치러 가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헬스장 다니고 이랬는데도 오니까 막 돈이 이만큼씩 불어 있고 야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났던 사람들 제 주변에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부자의 삶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금 정말 다른 건지 매일 뭐 오마카세 먹고 호텔 가갖고 뷔페 먹고 뭐 이렇게 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랑 크게 별반 다른 거 없는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어쨌든 뭐 별반 없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생활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돈을 쓰는 데에서 뭐 지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팍팍 쓰지는 않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되도록이면 좋은 거, 비싼 거, 뭐 그런 데는 오히려 요즘 예약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근데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살 때도 뭐 이렇게 안 살 때도 이렇게 뭐 차에 대한 욕심, 뭐 먹는 거에 대한 근데 남들 하는 것처럼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이제 좀 더 여유로워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게 더 커진 거는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생활이 궁금하다고 예, 진짜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통 6시 반에서 이 사이에 떠서 경제 신문부터 경제 뉴스 TV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해요. 이제 뭐 스트레칭부터 근력 운동부터 앉았다 일어섰다 뭐 푸시업을 했다 그 TV 보면서 다 해요. 하고 나가서 수영을 또 하러 가요. 가면서 신문을 이제 계속 보면서 신문을 가서 수영 한 판 하고 또 수영도 많이 하진 않아요. 10분 정도. 요즘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10분 하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한번 반신욕도 좀 하고 사우나에 20분 한 계시는 5분 거니까. 한 5분 정도 앉았다가 이제 단신욕 정도 하고 그다음 씻고 나와서 밥 먹고 출근하면서 또 다시 신문 보고 하면서 출근하면서 신문도 또 보고 그러면서 출근해서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일을 좀 일단 하고 그다음 뭐 나는 회사 일이 바쁘니까 회사에 대한 또 미팅들이 막 많아요. 미팅 관련 미팅 그다음 투자 관련 또 미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팅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때로는 유튜브도 하고 때로는 더 골프 치러 가고 때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스케줄에 저녁 약속이 뭐 미팅들이 있으면 미팅 점심 미팅도 있을 때가 있고 뭐 저녁 미팅 있을 때는 저녁에서 뭐 음식점 예약을 해서 뭐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뭐 미국 주식도 보고 이제 경제 채널들 보다가 이제 짬이 나면 이제 뭐 드라마도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 차이는 없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뭐 골프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 요즘 주말에 골프장 그 예약 잡기가 억수로 힘든데 그게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주변에 회원권도 있고 나도 회원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기는 가는데 어쨌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있고 나는 좀 이 인생의 또 모토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뭐 그냥 사는 것도 열심히 살고 뭐 거기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저도 살자. 모토는 똑같은 데 있잖아요. 왠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억수로 후회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저는 한번 죽을 고비도 넘겨본 적이 있는데 근데 별로 그런 게 한번 해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 저는 사실 최근에 제가 그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하던 일을 접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봤고 저도 뭐 나름 제 주변 친구들보다는 조금 이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큰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건 아닌데 주식이 제 제주도 사는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 육지 돌아오니까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의 목표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 나는 이제 부자가 돼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요? 예를 들면 한 10억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6억 5천 뭐 한 7억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배드투민한테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하면 어떤 식의 조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현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사람들. 첫 번째가 그게 뭐 나이도 중요하고 중요하잖아요. 뭐 나이가 연세가 뭐 60인데 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밖에 없다 그러면 차원이 틀린 거 젊은 사람이면은 또 자기가 뒤에서 돌아온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어떤 뭘 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조언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배당이나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나올 수 있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6억이면은 금리가 5% 나오면은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는 있잖아요. 여유롭다기보다는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다고. 근데 금리가 뭐 1, 2% 시대에 지금 이제 올라봐야 3, 4%인데 그걸로 6억을 가지고 갖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회사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배당만 받고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성장성과 또 배당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20, 30대 같으면 좀 세상을 증식할 수 있는 사람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적극적인 재산 증식. 어중간한 나이대 한 40대 어중간한 나이대는 어떻게 될까요? 뭐 반반씩 하는 게 좋겠죠. 반반씩 하는 게 좋고 그래도 그 시기가 때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제일 나는 이게 제일 투자의 포인트가 중요한 게 어느 때 진입하느냐 그잖아요. 지금에서 바닥적인 자리니까 어느 정도 진입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금리 인하를 하고 완전히 경제 위기가 왔고 이런 시기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 뭐 리먼 사태 같은 위기, IMF 같은 위기 이런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존 태플턴인가? 네. 그때 얘기했나?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하기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가장 할 수 있다는 피가 낭자를 할 때다. 피가 그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제가 그래 자본주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보면 뭐 집도 어떤 집이 상가도 어떤 게 제일 싸 이러니까 뭐 분양 가격에서 30% 할인해 주는 그게 제일 싼 게 아니라 경매나 공매 나오는 게 맞아요. 가장 싸고.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싸게 사는 게 답이다. 싸게 사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싼 구간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계속 하겠어요. 또 올라가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낮춰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 일단 회사가 성장하냐 안 하냐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자기 자금 상황 그러고 돈을 어느 정도 배팅해야 되는 시기와 때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기회는 난 인생에도 자기만의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보통 뭐 모든 사람들한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네. 사이클이 있고 자기한테 운이 들어오는 때가 있고 사업이든 뭐 회사에 대해서 뭐 진급운이든 뭐 돈이든 뭐 이런 것들도 자기 인생의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 내가 그걸 질 수 있는 공부가 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소주잔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물이 콱 쏟아질 때 물 한 번 받아봐야 물 반도 안 받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해놓고 수양을 했고 그래서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양동이 같은 그릇이 있다면 물을 안만 틀어도 넘치지 않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라마 상동가 책에서 임상옥인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릇이 작으면 결국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던데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걸 채널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 아니면 로또가 돼서 10억만 준다 그러면 나 정말 인생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라고 하는데 진짜 뭐 막상 그 그릇이 안 되는데 10억이 생기면 그거는 그 약이 아니고 독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물이 약만 들어와도 물이 다 넘쳐나고 다 넘쳐나가는 내 거 아니니까. 그래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그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수양이 돼 있어야 이게 양동이가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양동이를 그렇게 뭐 공부를 했었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습득을 해서 그러면 뭐 내가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이익을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든 뭐 내가 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든 이 자기 그릇을 자꾸 크 나가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하락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모든 게 안 되고 나는 재수 없는 놈이고 그때 이 돈을 왜 투자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이 어쩌면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경험도 쌓고 이게 좀 지금은 내가 늦었지만 아니 이런 기회가 뭐 한두 번 또 오겠죠.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럼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다음에는 이걸 내가 뭐 팔았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더 팔겠다는 또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를 수양해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예진환 대표님을 만나고 이제 두 가지 내가 정말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저걸 정말 끝까지 투자해서 내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것과 또 금리가 계속 오른다 그러고 막 미국은 3.5%면 우리나라는 뭐 그거보다 더 올라가 이런 얘기만 하니까
투자고 뭐고 다 해서 낮게 갖고 이제 적금이나 넣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오르겠어요. 결국은 또 경기가 나빠지면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맞아 나는 왜 제 성격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요거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나서 또 궁금한 게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바쁘시겠지만 제가 또 연락을 한번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만나갖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각도기 체들에서 초대하면 제가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분리도 네. 제가 저것도 최근에 이제 저도 봐서 자세하게는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네, 하다 보면 궁금한거나 네. 이건 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네. 라고 하는 건 또 한번 또 여쭤보는 그런 좋습니다. 시간을 네, 네, 꼭 네. 가졌으면 네,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